뉴욕시에 매주 2,500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난민 문제가 아닌 뉴욕시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의 렌트를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뉴욕 총영사관 현장 민원실이 오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매주 2,500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라 뉴욕시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매주 새로운 난민이 2,500명씩 몰려오고 있다. 뉴욕시가 조용한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존 F 케네디 공항 앞 크라운 플라자 호텔을 새로운 난민 수용 시설로 지정했으며 이 호텔은 난민 330가족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이번 주 중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단기 피난시설을 난민 수용시설로 지정하며 이 시설은 성인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난민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뉴욕시의 가장 큰 현안이 난민 문제로 변하는 등 뉴욕시의 위기로 변질된 실정입니다. 실제 뉴욕시는 지난 3월 난민 수용시설이 103개였으나 3개월여 만에 무려 83개가 늘어나 현재 186개에 달하며 이들의 하룻밤 숙박료가 $385, 연 14만 $5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봄 이후 뉴욕시로 몰려든 난민은 8만 7,200명에 달하며 이 중 5만 3천 명은 현재 14개 초대형 시설을 비롯해 186개 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3만여 명은 뉴욕주 업스테이트 등에 이주시켜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에 대한 주택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노숙자 쉘터 시스템이 수용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렌트를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사회서비스 기관이 밀린 렌트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 수만 명의 긴급 지원 대출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뉴욕 시민은 밀린 렌트나 유틸리티 요금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급 보조금인 원샷 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원샷 딜 수혜자는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사회서비스국 DSS는 렌트 체납 관련 원샷 딜 지급 신청 5585건 중 약 3분의 1을 거부했으며 이는 5년 전 복지국 신청서 거부 비율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뉴욕시에서는 17만 8천 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제출됐고 노숙자 쉘터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렌트 충당을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도 늘어났고 세입자들은 연체자들이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하 샤르마 DSS 대변인은 퇴거 명령에 직면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향후 렌트 지급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높은 거부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는 DSS 직원도 증가하는 신청률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일부 지역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전부와 보건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뉴욕시와 라클랜드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오존 오염을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대기질 주의보는 오존이나 미세먼지가 대기질 지수 값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호흡기가 예민한 보통의 사람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대기질 지수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부터 이른 저녁까지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뉴욕 총영사관 현장 민원실이 오늘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퀸즈 한인회 플러싱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 민원은 약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영사관은 퀸즈 한인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현장 민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현타 퀸즈 한인 회장은 퀸즈 현장 민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퀸즈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이용 시 꼭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꼭 사전에 예약해 주시고 또 한 달에 예약을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달에 못 하시면 다음 달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한 3분 정도씩 예약을 받고요. 예약은 일반 여권 업무하고 그다음에 일반 영사 업무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안계진 뉴욕 총영사관 영사는 맨해튼에 위치한 민원실의 교통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퀸즈 현장 민원실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많은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영사관이 이제 맨하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관할 지역이 5개 주에 45만 한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제 거리상 이제 오시기 힘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맨하탄의 그 여건상 이제 오시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저희 관할 교민들 관할 이제 한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달 퀸즈 현장 민원실은 8월 9일, 9월 13일 등으로 운영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신청 가능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등 기타 업무 등입니다. 어제 맨해튼 고속도로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 리프트 운전자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2시 40분경 맨해튼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이스트 리버 드라이브의 맨해튼 브릿지 출구 인근에서 리프트 드라이버가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0세 남성으로 검은색 테슬라 차량에 탑승 후 운전자의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운전자를 3번 칼로 찔렀습니다. 차량은 다른 차와 충돌하고 차도의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등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다른 차와 부딪히자 용의자는 도로로 나왔고 창문이 열려있던 다른 차량에 접근해 다시 운전자를 공격했습니다. 머지않아 용의자는 고속도로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현장을 달아나기 위해 시도했으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칼에 찔린 남성은 벨뷰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살인미수, 강도,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 전체 범죄율이 치솟는 가운데 뉴욕 주민 중 61%가 자신이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주민 41%는 지금처럼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1%는 매우, 40%는 다소 자신이 범죄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시민의 70%는 자신이 다음 범죄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또 뉴욕 시민의 87%는 범죄가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11%만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57%는 범죄는 지역사회의 문제며 61%는 불안할 정도로 범죄율이 높고 범죄가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정부기관을 비롯해 25개 기관의 이메일이 중국 해커에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각관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마이크로소프트에 통보했으며 다행히 기밀로 분류된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어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스톰0558이란 이름의 중국 기반 해커가 정부기관을 포함한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회원 계정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커들이 5월 15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취약점을 이용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된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해킹을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나 정부기관, 군 이메일 계정 등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해킹 공격을 중국의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국이 이 같은 허위 정보를 뿌리고 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세계 최대 해킹 그룹이라며 되레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부패 의혹을 고발한 공화당계 싱크탱크 대표가 중국을 불법 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화당의 조사 활동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를 위해 대리인 활동을 한 혐의로 갈 루프트 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을 어제 전격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루프트 소장이 연방정부 허가 없이 리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케냐 등을 상대로 중국의 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이란산 원유의 중국 판매를 위해 거래 당사자 간 만남을 주선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 소장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는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각각 거액을 받았다는 구체적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루프트 소장은 지난주 보수 성향의 매체 뉴욕포스트에 자신이 바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으로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장은 루프트 소장에 대해 매우 신뢰할 만한 증인이라고 평가하는 등 공화당 측은 루프트 소장을 신주 모시듯이 했다가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을 향한 공화당 조사가 바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을 고발한 인물의 기소 이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1%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7일부터 9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3%를 획득해 42%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로 41%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항마로 불리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5%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드샌티스 주지사와의 격차는 이전 조사 때 2%포인트에서 더 크게 벌어짐으로써 드샌티스 주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해 17%에 그친 드샌티스를 3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때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지난 학기에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교육평가 연구기관이 어제 발표한 교육의 롱코비드 보고서에서 팬데믹 전후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아직도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기관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3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 670만 명의 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3학년을 제외한 전학년의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현재 학생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학은 4.5개월, 읽기는 4.1개월 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다른 인종들보다 학업 수준을 따라잡는데 1개월씩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기관 책임자는 연방정부가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천억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서 퇴보의 징후를 직접 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스탠포드대 연구진은 학창시절 교육 결손은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아 평생에 걸쳐 소득이 7만 달러 적을 수 있다며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달러화 가치가 2개월여 만에 주요 통화 대비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유로화 및 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오후 한때 전장 대비 0.38% 떨어진 101.342로 하락해 지난 5월 11일 이후 두 달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 달러 인덱스는 지난 6일 고점 대비 2% 넘게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가 10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연물 인덱스 역시 4월 14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으며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면 달러화 가치 하락 속에 엔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39.34엔을 기록해 지난달 16일 이후 1개월 만에 140엔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엔화가 달러화의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화 역시 15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역시 1288.7원으로 전날보다 5원이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2년 연속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선정된 반면 뉴욕주는 20위에 그쳤습니다. CNBC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하기 좋은 주 조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고급인력 1위, 경제붐 3위, 기술혁신 및 자본 접근이 각각 6위 등으로 평가돼 2년 연속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2위는 버지니아주로 교육 부문에서 1위, 자본 접근 4위, 친기업 정책 6위, 고급인력 7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업비와 생활비가 비싸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3위는 테네시로 인프라 부문에서 3위, 경제붐과 교육에서 5위에 기록됐고 4위는 조지아로 인프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고 5위는 미네소타주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 텍사스주가 6위, 워싱턴주가 7위, 플로리다주가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뉴욕은 20위에 그쳐 중상위권에 머물렀고 뉴저지주는 19위, 일리노이주는 17위, 매사추세츠주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바쁘다는 이유로 정상 만찬에 불참하고 곧바로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 요리사로 성공한 한인 크리스틴 키 씨가 MBC 방송계열 TV 브라보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 탑셰프의 진행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 몰래 통장을 만들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러시아 핵 잠수함 함장을 지냈으며 우크라이나에 의해 전쟁 범죄자 명단에 오른 러시아 해군 퇴역 장교가 러시아 본토의 한 도시에서 조깅을 하다 암살범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5월 23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커플에게 인종 혐오 발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 뒤 도주한 33세 남성 마크 챈슨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나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소도시의 한 의사가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저지의 한 부부가 청소년 축구팀 회계를 담당하며 불법 송금을 하고 크레딧 카드를 몰래 사용해 9만 $1,000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빙햄튼 인근 존슨시티의 한 중학교 교장인 55세 남성이 16세 제자를 유혹해 성폭행한 혐의로 브롬 카운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5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7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